있었고, 그래서 막 굉장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헥토르가 전체가 올라서 몸을 돌려 달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로이아인들에게도 달아나라고 소리쳤어요. 리키하고는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이겠어요. 전에도 사르페돈이나 글라우코스가 헥토르에게 굉장히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동맹군은 여기 와서 목숨을 다 바치고 싸우는데 트로이아군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사르페돈의 시신을 놓고 헥토르가 다 후퇴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여기서 시인은 그가 제우스의 신성한 저울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우스의 운명을 헥토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지. 지금 헥토르는 잘 후퇴하면서 어떤 전열을 정비하고 후퇴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급박한 상황에 사르페돈의 시신을 두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후퇴하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제우스가 암시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제우스의 계획이니까. 결국에 사르페돈의 시신은 신들에 의해서 날라지게 되니까 뭐 인간들끼리 막 우왕좌왕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우스의 뜻을 알았을 경우에 그렇고, 그걸 몰랐을 때 인간들의 행위를 보면 헥토르의 행위는 동맹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리키아인들도 그들의 왕의 심장이 찔려 시신 더미 사이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르페돈의 시신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 시신 더미라고 했어요. 사르페돈의 시신 밑에 있어요. 이제 계속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냥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제 헥토르를 위시한 트로이아군도 달아났고 리키아군도 자기 왕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시신 위에 시신이 계속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아카이오이족은 사르페돈의 어깨에서 청동 무구를 벗겼어요. 시신을 이제 탈취한 거예요. 사르페돈이 소망, 자기의 무구와 시신이 적군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글라우코스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결국엔 그리스군이 그의 무구를 벗긴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제우스는 아폴론을 보내가지고 사르페돈의 시신을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끔 해줍니다. 무구는 그리스군이 함선들 쪽으로 가져갔는데, 이 시체는 아폴론이 그를 시체를 가져다가 피를 닦아주고 강물에 목욕시켜주고 신유를 발라주고 또 새로운 옷을, 불멸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잠과 죽음, 여기 쌍둥이 형제거든요. 그들에게 호송해가지고 리키아 땅에 갖다 놓도록 해줬어요. 무덤과 비석을 세우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이것이 사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권리도 지금 누리지 못한 시체가 엄청 많거든요. 혈통이 좋으니까 이런 죽어서도 명예를 누리는 것 같아요.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런 명예를 누린 자가 없습니다. 사르페돈 외에는. 그리고 이제 파트로클로스는 큰 산을 넘었죠. 사르페돈이라는. 그래서 말들과 아우토메돈, 자기 마부, 아킬레우스의 마부를 격려해가지고 계속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때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685행에 마음이 눈먼 바보 같으니라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파트로클로스는 자기가 아킬레우스에 그렇게 눈물 어린 부탁을 했을 때도 어리석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죽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르페돈 이기고 나서 엄청 이렇게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독려하는 거죠. 이제 트로이아 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함선에서 적군을 몰아냈고 제 선두까지 먼저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사르페돈하고 1대1 대결을 해서 이겼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성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펠레우스 아들이 한 말, 아킬레우스가 해줬던 말을 준수했던들, 그걸 지켰던들, 그는 검은 죽음이 사악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눈멀었어요. 이것도 미망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래를 확신하는 거죠. 근거 없이. 하지만 제우스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들의 지혜보다 더 강력한 법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제우스의 지혜, 제우스의 계획, 그것은 파트로클로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계획이나 그 의지를 읽지 못하면 늘 어리석음이에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파트로클로스가 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그 보면 이름만 나와 있어요. 아폴론이 튼튼하게 쌓은 성탑 위에서 파트로클로스에게 파멸을 공리하고 있어요. 트로이아인을 돕고 있어요. 근데 파트로클로스가 그걸 모르고 성벽의 모퉁이를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3번이나 아폴론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4번째 또 덤벼들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는 미망에 빠져서 신의 뜻과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아폴론이 얘기를 합니다. 707행에 보면 물러가라 파트로클로스요. 용맹스러운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는 그대의 창에 함락될 운명이 아니니라.
그대보다 훨씬 용감한 아킬레우스에게도 함락되지 않으리라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폴로는 예언이시니까 앞으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지금 이 성은 파트로클로스 그대의 손이든 아킬레우스 그대보다 더 뛰어난 아킬레우스에 의해서든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아킬레우스도 성을 함락하지는 못해요. 그 전에 죽기 때문에. 지금 파트로클로스는 전혀 신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제 파트로클로스하고 아폴론이 이렇게 성벽을 기어오르는 파트로클로스, 아폴론이 또 이제 내치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아폴론이 아니었으면 무너졌을 상황이에요. 성벽이 함락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폴로는 애초에 이 트로이아 성벽을 만든 신이에요. 포세이돈과 둘이서. 근데 왜냐면 성벽에서 누가 지키고 있는 군이 없어요, 지금. 모든 군이 다 나와서 야영을 하고 함선에까지 들어가서 전쟁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기세로 그리스군이 몰아붙였고, 헥토르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말들을 몰고 가서 싸울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아니면 백성들에게 성벽 안으로 모이도록 명령할까? 성벽 안쪽으로 이제 후퇴해가지고 그 성벽 안에서 모여서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헥토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사실 사태 파악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로클로스가 지금 성벽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성벽을 지키고 있었던 건 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아폴론이 아시오스의 모습을 하고, 이 아시오스는 외삼촌이에요. 아시오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헥토르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고, 싸우라고. 그리고 신은 다시 도로 돌아가서 아르고스인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어넣고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는 영광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신이 다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에도 들어가고 용기도 불어넣고 적에게는 공포를 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성벽까지 온 게 문제였어요. 사실 성벽까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성벽에서부터는 마치 함선에 불을 지르는 순간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그저 트로이아군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선을 다 빼앗고 불지르고 할 수 있다 생각한 순간 전세가 바뀐 것처럼, 그리스군은 성벽을 무너뜨리면, 성벽은 이제 기어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되면은 완전히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신이 개입해가지고 완전 전세가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폴론이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향해서 전차를 몹니다. 파트로클로스도 전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파트로클로스 사르페돈과 1대1 대결에서 이겼죠. 이제 헥토르가 다가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의 손아귀에는 가득 찰 만큼 크고 울퉁불퉁하고 반짝이는 돌덩이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창이 있었을 텐데 돌을 던졌어요. 뾰족한 돌을 던져가지고 헥토르의 마부 동생인 케브리오네스의 양미간을 맞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케브리오네스가 그래서 죽게 됩니다. 사실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돌을 던져가지고 그 한 손에 있던 돌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그 돌을 던져서 케브리오네스를 죽였다. 아주 거의 야구 선수로 치면 굉장한 투수격이 되는 거죠. 아니면 헥토르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마부가 맞았으니까 약간 빗나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파트로클로스는 그 케브리오네스가 전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거죠. 얼마나 경쾌한 잠수인가. 잠수부가 이게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다이빙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경쾌한 잠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트로이아인들 중에는 잠수부들이 덜어 있는 모양이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750행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파트로클로스. 드디어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가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헥토르는 전차에서 내렸어요. 그 모습이 굶주린 사자 2마리 암살슴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케브리오네스의 시체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는 케브리오네스의 머리를 잡았고, 파트로클로스는 그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약간 이상한 장면이죠. 그럴 사이에 그냥 창으로 치면 될 텐데 이렇게 시신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모습이 사실 또 이제 시인은, 호메로스는 케브리오네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케브리오네스의 주위에는 죽은 자 시체 위에 날카로운 창들과 막 이런 것들이, 화살이 막 날아다녀요. 수없이 꽂혀 있어요, 주위에. 그리고 돌덩이들도 막 날아다니고, 그 위에 그 주변에 숱한 돌덩이들이 둘러싸여 있고, 방패들을 치고 있어요. 돌과 활과 뭐 창들이. 근데 거기에는 말을 모는, 케브리오네스는 지금 마부잖아요. 말을 모는 제주도 잊은 채 소용돌이 치는 먼지 속에서 큰 대자로 누워있어요, 시체가. 여러분이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허무한 장면이죠. 인간은 죽어있어요. 한자는 죽은 시체가 있고, 그 시체 위에서 시체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쟁탈하겠다고 많은 살과 창들이 막 넘나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 전사들, 삶을 갈구하는 자들, 살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여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는
자기가 평소에 잘했던 마부로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모는, 전차를 보는 그런 재능도 잊은 채 시체는 눈을 감고 잠잠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주변 상황을 지금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기서 또 시신 쟁탈전에서 아카이오이족이 약간 유리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캐브리오네스를 그들이 끌어내서 무구를 벗겨요. 결국엔 또 다시 시신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로클로스는 9명의 전사를 더 죽였어요. 캐브리오네스를 죽이고 나서 또 9명의 전사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사실 거의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면 16권에서는 파트로클로스는 거의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 무구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수도 없이 아킬레우스가 마치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그 전에 어떤 장수도 이런 정도의 활약한 장수는 없었어요. 디오메데스조차도 신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치지만 적들에게 이 정도로 살상을 한 이런 장수는 이전에 없었어요. 이후에 아킬레우스 외에는,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엔 이게 끝이었어요. 이제 790행에 보면은 이 포이보스 아폴론이 안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다가왔어요. 그 사실을 파트로클로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폴론의 존재를 지금 파트로클로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벽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4번이나 기어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폴론이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쨌건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때 헥토르가 다가와가지고 대결을 벌리는 거죠. 1대1 대결을.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캐브리오네스를 죽였고, 그리고 헥토르는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1대1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폴론이 쳤어요. 등과 어깨 쪽을 쳤어요. 791행에 보면 파트로클로스의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파트로클로스는 눈앞이 아찔했다. 신이 치니까, 손바닥으로 치니까 눈앞이 막 어질어질한 거였어요. 아찔했어요. 그리고 아폴론이 투구를 또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투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 밟고 아래로 떨어졌어요. 먼지로 뒤덮였어요. 말총을. 이 투구가 먼지에 더럽혀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무구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먼지 뒤덮이고 더럽혀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우스가 이 투구를 헥토르에게 주어 머리에 쓰게 했으니 결국에는 아킬레우스의 이 무구들은 헥토르에게 돌아가면 헥토르가 그 무구를 다 탈취해요. 그것도 제우스가 허락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파멸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신들의 무구, 아킬레우스도 신들의 무구를 하고 있어요. 그 무구를 파트로클로스가 입었어요. 그리고 파트로클로스가 죽고 나서 그 무구를 뺏어서 헥토르가 입었어요. 이 신들의 무구를 입은 자들은 다 죽어요. 아킬레우스도 죽어요. 파트로클로스도 죽고 헥토르도 죽어요. 사실 그 무구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801행에 보면 파트로클로스 손안에 있던 그 창이 산산이 부서져요. 이거 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 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어요. 신이 개입해서 그렇겠죠. 가슴바지도 풀었어요. 아폴로는 가슴바지도 풀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파트로클로스의 마음은 눈멀었다. 마음이 이미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고 사지가 풀렸어요. 이제 무장 해제된 거예요. 사실은 이 무장, 아킬레우스의 무장, 이 신이 만들어준 그랬던 무구는 벗겨져야 이 시신의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폴론에 의해 가지고 파트로클로스는 그 무구들이 다 무장 해제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사지가 풀렸어요. 얼떨떨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우포르보스라는 자가 와가지고 창으로 어깨 사이 등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에우포르보스는 그 전에 나왔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인은 이 사람이 20명이나 전차에서 넘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좀 세운 아주 하급 무명의 장수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파트로클로스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는가, 정말 하찮은 사람한테 입은 게 아니라는 그런 강조를 좀 약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에 의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에우포르보스에 의해 가지고 등을 찔렸기 때문에 큰 상처를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헥토르가 다가왔어요. 아랫배를 찔렀어요, 창으로. 결국에는 파트로클로스는 이제 사지가 완전히 제압되어 있죠. 멧돼지가 사자의 힘에 제압되어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때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르페돈이 파트로클로스에게 죽을 때도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황소가 사자 힘 앞에 제압되어 가지고 헐떡일 때처럼 489행에 그와 같이 같은 운명이 자기가 했던 일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죠. 파트로클로스가 사르페돈은 죽였지만 자기는 헥토르 앞에서 지금 제압당해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르페돈도 글라우코스에게 마지막 부탁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그냥 죽지 않아요. 뭔가 얘기하면서 죽어요. 그렇죠?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르페돈도 유언을 남기고 죽었고 지금 파트로클로스도 유언을 남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헥토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도 결국엔 죽을 것이라고.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파트로클로스도. 나를 죽인 건 헥토르 너가 아니라는 거죠. 잔혹한 운명과 레토의 아들. 이때서야 이제 아폴론이 자기를 죽였다고 알고 있네요. 갑자기 쳐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장들이 다 벗겨졌으니까 인간이 와가지고 하진 않았겠죠. 레토의 아들이었고 잔혹한 운명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는 처음 원자는 에포로보스였죠. 그리고 그대는 세 번째로 나를 죽인 것이다. 한 신과 두 명의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죽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도 헥토르 당신쯤이야 내가 이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죽는 마당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꼭 명심해 두어라 한마디를 하겠으니까 그대도 오래 살지 못하리라.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이후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무구가 없어가지고 무구를 또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무구를 갖추고 헥토르를 죽였기 때문에 곧 헥토르도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에 어찌하여서 내게 갑작스러운 파멸을 예언하는가 생뚱맞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860행에 누가 알겠는가 머릿결 고운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먼저 내 창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될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어요. 헥토르는 혹시 아는가 내가 이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헥토르는 이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보통의 인간의 모습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을 또 헛된 희망을 품고 있어요. 결국엔 그것이 그를 미망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헥토르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시신에서 이제 창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우토메돈을 향해 달려갔어요. 전차를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그 말들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불멸의 말들. 그거는 포세이돈이 펠레우스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말.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킬레우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헥토르는. 근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